자, 그러면요, 두 번째, 더듬어 만진 당은 도둑질도 오케이.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박원순이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그 넓은 시장실에서 왕처럼 조아리고 그 신하들이 온갖 아부를 떨고 심기까지 살피는 거죠. 눈빛이 오늘 시장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는데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다들 좀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해. 이런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심기까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다선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되면은요. 그냥 아랫사람들이 설설설설 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꼭 내가 말을 해야지 움직여. 말을 해야지 알아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원님 말을 해야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니까 심기를 살펴야지 내 얼굴 표정도 살피고 그 사람이 이제 4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3선 이상은 뽑아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지자체의 장처럼 국회의원도 3선 아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뭐 한 번을 쉬든지 다시 오더라도 내리 3선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심기까지 살피냐. 그 다음에 자기 표정을 안 읽어주는 자기의 직원들을 야단치는 거. 이게 바로 이 권력을 오래 갖고 있게 되면 순치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도 10년 동안 떠받들어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막 박수치고 뭐 시장님 뭐 신발 신겨주고 별거 다 하니까 박원순이가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이 여자들한테 친절한 원순씨, 페미니스트 막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왕이고 사또가 되니까 정말 클리어하게 있는 그 올린 그 유저처럼 다 관기들, 관노들로 다 나의 여자들, 서울시청에 있는 여성들은 다 내 말하자면은 수청 대기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돈이도 그 노총 사람들하고 이 부산시청 안에 있는 노총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도 이 여자 공무원을 양옆에 딱 앉히고 또 어린 여자 공무원 또 앞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관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추행 당한 여비서가 관노란 말입니까? 이 개명한 세상에? 그렇게 뭐 이시조선의 병폐와 일본 제국주의 그 위안부 종군 위안부 그렇게 욕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서울시청에 있는 여비서 이게 그러면은 시장 위안부란 말입니까? 박원순 위안부란 말입니까? 관노 관기 박원순 위안부? 저는 정말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저 주사파 NL들의 민낯인 겁니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바친 것처럼 진짜 여학생들을 대기조로 해가지고 수청조로 바쳤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주체사상에서 우상화를 하는 것처럼 전대협 의장의 우상화를 통해서 전대협 1기가 이인영이고 전대협 3기가 임종석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여성관 페미 그건 개나 주는 거죠. 표 구걸할 때나 표 얻을 때나 멍청한 여자애들 그냥 페미니스트들 막 이렇게 진짜 페미도 아닌 얼치기 페미니스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표 얻고 페미시장 페미 대통령 성추행범한테 꽃 보내는 게 페미 대통령입니까? 여비서를 시장 위안부로 삼겠다고 관기로 삼겠다고 하면서 성추행을 한 게 이게 페미 시장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팀버맨님께서 네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네, 팀버맨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주 들어와 주세요. 팀버맨님 슈퍼챗 안 하시더라도 네, 좌파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식 문제가 많다. 오드레빠님 그렇습니다. 네, 황진님 정말 우리가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자, 호로자식, 해찬이 말말말, YJ 킴님. 저는 호로자식이라는 거는
애비 없이 어머니의 편못을 하에서 컸다. 이런 거죠. 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기자한테, 그리고 기자가 잘못된 거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호로자식이라고 하고 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에 이제 이 입에다가 무슨 꿀을 발랐는지,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죽었는지, 옛날 같으면요 이해찬이한테 사과하라면 맨날 대문짝만하게 내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자기 당의 대변인인지 부대변인을 시켜가지고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말을 안 하는 이 언론,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도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더듬어 만진당 이번에 보니까요, 성추행 박원순, 오거돈, 그 다음에 안희정, 이 성추행의 트리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여러분께서도 참 놀랐지만은 이동현이라고요, 부천시 의회에 이 사람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3선이고 전과 5범이에요. 근데 전과 5범인데 공천을 받은 것도 웃긴데 이 사람이 또 시의회 의장까지 됐어요.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검찰에 수사까지 받고 있고 이미 그걸 넘어갔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장이 떡하니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나, 여러분들도 이제 현금 찾을 때 은행 그 인출기 가잖아요. 그 인출기에 앞에 있는 사람이 남긴 돈이 70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덥석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누가 돈을 갖고 가면은 어머 이러면서 놀래고 약간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정말 0.00001초도 아니고, 이게 또 카메라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왜 갖고 갑니까, 여러분? 남의 돈을 왜 갖고 가요?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은 공직에 있는, 그것도 부천시 의회의 의장인데 그걸 턱 갖고 간 거예요. 절도죠. 도둑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술이 취해가지고 현금 인출기 있는 데를 갔다가 돈이 있는 걸 먹고 갖고 왔다. 뭐든지 술인 거죠. 뭐든지 술. 근데 이 사람 술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하고 더듬어 만진당하고의 차이인 거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여비서한테 요즘 같은 세상에 손끝 하나 안 됩니다. 그리고 음흉한 눈으로 이렇게, 제 눈이 음흉해 보이죠? 음흉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도 여러분, 그것도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 투사 내지는 기분 나쁜 이 음흉한 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쳐다보지도 제대로 못하고 먼데 보면서 아무개씨 이 서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공직자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희정처럼 또 오거돈처럼 또 박원순이처럼 주물르고 껴안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웬만한 공직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천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 여러분 아무리 길에 돈이 있더라도 그거를 주워서 경찰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 자리에 두고서 아예 이 손끝 안 대고 저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그걸 갖고 가기를 바라는,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뭐 경찰에 갖다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리에 뭐든지 누가 흘리고 간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둬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에코백인데, 그게 이제 별로 비싸지도 않은 에코백인데 그게 편하시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님의 동선을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근데 이 더듬어 만진당에서는 더듬기도 하지만은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왜? 내 돈은 다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도 뇌물도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돈에 환장하고, 내가 그동안에 노무현 때 있다가 7년 동안 굶었기 때문에 뭐든지 가진다. 이래서 어마어마할 정도의 비리가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 더듬어 만진당에서 거뒀을 때 저는 그때 예견했었습니다. 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얘네들이 아무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직선도로 낼 것도 이렇게 뭐 김 사장님 내 주유소 통과하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거.
시의회에서 이거를 한다. 이러면은 정말 미통당에서 교섭단체나 됐으면 막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반대도 할 텐데 이제는 뭐 교섭단체도 아니고 딱 2명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러면은 무조건 통과요. 서울시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백성들 못지않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요, 박원순 막 울고 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딱 북한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요, 물론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은요, 그 통제된 속에서 정말 194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70년이 넘는 세월, 75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고 머릿속이 단순하고 정말 청순한 뇌구조를 가지니까 국모님, 뭐 국부님, 박원순 시장님은 영원한 우리의 시장님 이러면서 눈물 짓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들하고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아주 비웃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사망해서 귀국했을 때 그때 막 땅을 치고 울고 이런 백성을 보고 저 봉건 시대의 적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나라의 말하자면 좌파들, 이 나라의 문파 깨문이들을 다 봉건 시대의 적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최 대표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성실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금영님께서 속 터지는 세상 전용님 뵙기만 해도 상큼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은 내용의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도둑질도 오케이인 겁니다. 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요, 이번 지자체에서 이제부터 본물처럼 나올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 아니라 이 벽이 원래부터 금이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꼬가 터져가지고 뭐 더듬어부터 시작해서 만진당, 성추행, 음주운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의 아파트도 아닌데 거기에 음주운전 하러 들어와가지고 또 이 강남구 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주민의 원성을 사고 만약에 거기에 정말 아이라도 왔다 갔다 했다든지 사람이라도 그 음주운전차에 불의에 사고를 당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더불어 만진당이 공천을 해준 지자체의 시장이요, 도지사요, 부산시장이요, 부천시 의장이요, 강남구 의회 의장인 겁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도 없고 더불어도 없는 이 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동현이라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갑시다. 이 사람이 전과 5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요, 돈을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천시 의회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의장이 됐는지도 좀 생각해 볼만 합니다. 이 사람하고 의장 자리를 두고 다퉜던 사람이 누구냐? 강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과도 없고 이 사람도 3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동현이라는 사람도 3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전과 5범에 뭐 음주운전에다가 온갖 말하자면은 이 채무도 갚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뇌물 알선 그 다음에 뭐 뇌물을 받고 나서 이걸 해주겠다고 할 때 약속 파기 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에도 걸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의장이 됐을까요? 그러면 부천시의 시의원들은 이 사람을 왜 뽑아줬을까요? 저는 이거 경찰이 수사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봐도 비리녀예요. 왜 뽑았는지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네?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인 이 사람 정말 성추행만 전과의 기록에 안 올랐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추행도 또 말하자면은 이 더듬어 만진당에서 이 모든 3종 세트 성추행, 도둑질, 음주운전 이거 다 하고 뇌물 다 했을 사람입니다. 자, 부천시 의회 투표 과정 이거 한번 수사 들어갈 만합니다. 거기서 뭐가 오갔는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았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